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 인근 사막에 건설되는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 무려 680조 원 규모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네옴시티 프로젝트 개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독하시고 집중해주세요.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8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빈 살만 왕세자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의 중기 목표를 축소했다고 보도했어요. 이에 우리 건설업계의 네옴시티 특수 기대감이 낮아지는 모습인데요. 네옴시티에서 핵심은 총 길이 170km 규모의 초연결 커뮤니티 벨트 조성 사업인 더 라인 프로젝트죠. 지상은 보행자를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지하에 위치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애초 더 라인의 인구 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150만 명으로 예상했는데요. 최근 전망치를 30만 명 이하로 낮춰 잡았습니다. 또 목표치 하향 조정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170km 가운데 2.4km만 완료할 전망인데요. 추가 공사 발주 역시 지연되겠네요.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더 라인에서 총 28km 길이의 고속 화물 철도 서비스를 위한 터널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네옴시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입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본 첫 감상은 네, 이럴 줄 알았다 정도였는데요. 네옴시티의 중장기 목표를 낮춰 잡았다는 소식이죠.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정확하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제 다각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비전 2030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홍해에 있는 히자즈 지역에 리조트를 건설한다든지 엔터테인먼트나 금융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슬람의 중심지로 올라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내에는 신도시 건설도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네옴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옴시티 역시 여러 가지 하위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더 라인입니다. 공식 홍보 자료를 보면 구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직선 그리고 수직 형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길이가 170km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500m나 됩니다. 이 예상도만 봐도 이게 정말 현실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00조 원을 여기다 투입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둘째치고요. 이렇게 딱 단절적인 모양으로 직선 형태의 구조물을 지으면은 이 주변의 생태계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에 채광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길고 가는데 한쪽으로는 너무 좁고 반대쪽으로는 쓸데없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물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류가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법이 과연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500m나 되는 수직 구조물이라면은 이게 굉장히 바람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나 안정성 측면에서나 생태계 측면에서나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프로젝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앞서서 이럴 줄 알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결국 개발 프로젝트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프로젝트를 왜 진행을 하는 것이냐, 이거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품목을 통계를 내본 자료입니다. 보시면 예전보다 비중이 줄었다 그래도요, 여전히 65%, 70% 가까이가 원유입니다. 그리고 원유 관련까지 하면요, 사실상 국가 경제의 전부, 그러니까 수출품의 거의 대부분이 원유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탄소 배출 문제가 계속 커지면서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경제의 스윙폭도 굉장히 큰 그런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요, 원유라는 자원은 무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유한한 자원이에요.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경제개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정권 차원의 의지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의 개혁은 전부 다 실패를 해왔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지금처럼 경제를 다각화하겠다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이것도 외국에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원유를 제외하면은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준의 인적 자원 그리고 근로 의욕 정도로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찌저찌 성공한다고 해도 그렇게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뭐 딴 나라 경제 걱정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다른 나라 손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개입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가 333억 불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는 이 가운데 중동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34.3%나 됐는데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두 나라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여기에서 3위 타이완으로 가도 이렇게 금액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실제로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람코에서 8조 원 규모의 플랜트 증설 공사를 발주했고 그거를 국내 기업이 수주를 한 건데요. 최근에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이런 식의 대규모 수주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라면 바로 네옴시티의 문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에서 수주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2022년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터널을 수주한 이후로는 대규모 수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다면은 이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내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해외 쪽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전히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은 정책 추진에 대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무엇보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력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비전 2030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사 말고도요, 용역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장비같이 다양한 분야가 언급되고는 있지만요, 프로젝트 자체에 이처럼 불확실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